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탑 엔지니어링 2탄이죠. 탑 엔지니어링 자회사인 파워로직스를 제가 공부한 거를 올려볼게요. 공부 순서는 어떤 회사인지 물건들 보고 상품들 설명 보고 재무 쪽으로 한번 갈게요. 파워로직스 7월 20일 기준입니다. 7,520원. 지금 별 차 없을 거예요. 코스닥 3,400만 주, 시총 2,558억, 2,588억. 2011년경에 최저점을 찍었고 2019년경에 또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최고점은 2019년 말쯤에 이제 최고점 14,700원 찍었는데 지금 하고 반토막이네요. 이게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낸 그거거든요. 이거 주력 물건이 휴대폰 CM이라고 카메라 모듈이에요. 모듈. 카메라 모듈. 뒤에 휴대폰 뒤에 카메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8년에 트리플 카메라, 듀얼 카메라, 2015년에 1600만 화소 카메라, 1300만 화소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양 기전 뭐 이런 데 다 납품하는 거예요. 이게 휴대폰 카메라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동차 뭐 이렇게 블랙박스 카메라, 뭐 자동차 또 뭐 뒤로 뭐 그 후진할 때 쓰는 주차 뭐 그런 카메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납품되는 곳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 많죠. 이렇게 다 납품된다고 하네요. 넘어갑니다. 파워로직스. 이렇게 물건들은 이런 것들 휴대폰 그거 국내 시장 1위의 제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휴대폰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충전하는 뭐 폭발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과충전 보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충전 보호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보호 기능이죠. 이런 제품들 휴대폰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PCM이라고 하네요. 프로텍션 뭐야 이거 넘어가고요. 자, PCM 제품 이렇게 공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진답니다. SM 스마트 모듈. 스마트 모듈은 배터리의 남은 양을 정밀한 시간 단위로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배터리 보호, 전지 측정, 경고 기능 이런 것들이 스마트 SM 모듈이라는 겁니다. 노트북,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PDA, 전동 공구 이런 데 쓰이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공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오네요. 요게 이제 주력 모델입니다. 이거 탑 엔지니어링의 주력 모듈 매출이 거의 차지합니다. CM 카메라 모듈이라고 여기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PDA, PMP, 보안 카메라, 자동차 전후 카메라 말 그대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렌즈, 카메라 모듈. 자, 요렇게 많이 보셨죠? 요런 모양 많이 보셨죠? 요런 모양 생체 인식하는 거 이렇게 보완하는 거 그런 카메라도 이해하세요. 터치 스크린용 CM 이런 것도 하고 터치 스크린 카메라에 어딘게 왔을 때 블랙박스 이렇게도 하고 또 인덕션 카메라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3개짜리 3구짜리 요 인덕션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카메라도 있고 쿼드 카메라도 있고 트리플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가 파워로직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여러 군데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렇게 아니면 애플 이런 뭐 다른 화웨이 이런 뭐 이렇게 중소 이렇게 폰 회사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블랙박스 이런 회사들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기 파워로직스가 요번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려고 했던 물건이 이렇게 빠꾸됐던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물건을 납품했다가 그게 못 미쳐가지고 반품됐다는 소리를 들었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블랙박스 카메라 주변에 자동차용 이거 다 자동차용이죠. 자동차 BMS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아 감축할 때는 차량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 이런 거 배터리 보호 기능 전기 에너지 측정 기능 셀 균형화 시스템 호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 스쿠터, UPS, ESS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해요. 셀팩, 뭐 전기자동차 스쿠터 팩, 뭐 이런 것들 용량을 72V에 120A
72V에 80A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 전기 자동차요. 이렇게 배터리 충전해 가는 그런 것들 팩 이동용 팩 EMS 일렉트로닉 이렇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 위탁 생산 이거 글자를 봤을 때는 그냥 위탁 생산하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약을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생산하고 TSMC가 파운더리 사업을 위탁 생산하고 막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도 전자 쪽에서도 설비 투자가 부담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설계도만 만들고 여기서 위탁 생산하는 이런 것들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하면은 제조, 구매, 품질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LOT 부분도 하고 뭐 여기 또 카메라 IT 부분도 하고 뭐 네트워크 부분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렇게 요게 또 뭐 핵심 기술 요거 OIS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광학 손떨림 장치 뭐 이런 거거든요. 광학 이미지 화소를 균형을 맞춘다. 손이 떨어도 기계가 그 떨림을 흡수해 가지고 자동차 쇼바가 충격 흡수하듯이 카메라 렌즈 이렇게 요게 렌즈가 있으면은 요게 이게 틀이 흔들려도 거기서 쿠션이 있어 가지고 떨림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찍어도 손 떠는 사람 찍어도 잘 찍힌다라는 기술이 OIS 기술이에요. 요게 요즘 많이 그거 뭐 고프로 이런 데 보면은 뭐 7, 8 이런 데 OIS 손떨방 기능 하는 게 이 기능이에요. 요 기능들 이런 게 들어가고 뭐 요것들 해서 요걸 어떻게 하는지 손떨림이 어떻게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를 하는지 해석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적어놨네요. 요게 이 회사의 연역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나온 겁니다. 64메가는 6,400만 근데 지금 1억 2천만 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아직 이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6,400 이게 1억인가 이건 하여튼 이건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6,400만이 지금은 보이는 대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2021년까지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준비하고 있네요. 그래서 파워로직스 1분기 영업 손실 175억 원 적자 전환. 1분기의 적자 연결 기준 1분기 영업 손실이 175억 원으로 전자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감소. 이게 왜 그렇죠? 이게 뭐 공장을 돌렸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삼성에서 납품 받으려고 했던 그 물건들이 1분기에 납품 안 받았을 수도 있고 2분기에 납품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1분기는 적자예요. 적자. 2000년 1분기 32% 감소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ESS 전기차 모듈 배터리 생산 라인도 구사하고 있어요. 업계 최초.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볼게요.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원통용 전자기기 기반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자동 라인을 구축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 휴대폰 그거 뭐야 아니면 그거 카메라가 아니지 그거 뭐고 후레쉬 보면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원통용 되는 거 18650 뭐 18650이나 이런 것들을 본 적 있죠. 숫자 막 휴대폰 아니면 이렇게 후레쉬에 이렇게 충전기 꼽는 거 뭐 그거 배터리를 원통용 배터리를 그러거든요. 2차전지 그거를 탁탁탁탁탁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배터리 팩을 요즘 테슬라에서 요게 옛날 방식의 요런 배터리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란다 LG화학이나 삼성 SDI 삼성 SDI입니까? 삼성 SDI 삼성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거는 반도체제 SK 이노베이션 삼성 뭐지 하여튼 거기는 요런 방식을 뛰어넘어서 요거보다 조금 더 그 차에 이제 각형진 거를 통짜 형식의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테슬라는 지금 이런 식으로도 지금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성이 좀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가격이 조금 더 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거 뭐 좀 오래 쓰고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의 향상이 있어서 요 방식을 쓰는데 지금 파워로직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자동화 라인을 구축했다 하거든요. 자동화 라인 팩을 구축했다. 이게 하나씩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안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걸 자동화 시켜야지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쪽 이런 배터리를 만들 때는 이쪽에다 물건이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저만의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현대 자동차하고 여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게 장점이 원통형 전지는 단일 전지당 방출량이 적어 중대형 파우치형 각형이라고 아까 말했던 LG화학이나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그런데 보다 그런 게 각형이거든. 각으로 딱딱 되는 거. 안전에 유리하고 단위 전지 치수가 균일도가 뛰어난 편. 하지만 소형 단위 전지 기반이라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생산 및 품질 관리에 자동화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은남 대표는 탑 엔지니어링 대표이기도 하죠. 자회사입니다. 파워로직스가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여기에 현대차 폐배터리 활용 파워라인 구축.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ESSE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약자를 모르겠는데 ESS가 뭐라면은 이렇게 남는 그거 하여튼 충전 배터리 뭐냐면은 전기차를 타다가 한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30만 킬로 타고 폐차를 할 거잖아요. 폐차를 하면은 남는 폐 배터리가 있잖아요. 전기 배터리. 그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파일럿 라인 구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니켈이나 뭐 크롬입니까? 코발트, 뭐 망간이니까 마그네슘 이런 것들 뽑아낼 수 있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만약에 배터리가 100이다. 100kW급 전기 배터리다. 그러면 이게 폐차를 할 때 수명이 한 60%밖에 안 남을 수 있잖아요. 한 60kW 남다 쳐요. 휴대폰 한 2년 쓰면은 배터리가 한 80% 시작하듯이 전기차도 한 10년 타가지고 수명이 한 40% 날라갔다고 쳤을 때 그만큼도 안 날라가지만 그럼 60kW짜리 요거는 충전되거든요. 근데 이 60kW짜리를 재활용하는 라인이라는 거죠. 이 60kW를 그냥 사람 그 전기 안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갖다 놓고 거기서 선만 연결해가 써도 충전은 태양열로 해버리면 60kW를 거기는 에어컨으로 또 돌릴 수 있고 에어컨 시간당 얼마 그거 보면은 원룸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하여튼 에어컨 키로당 뭐 시간당 전기 먹는 게 뭐 1kg, 2kg 뭐 이렇게 풀로 돌렸을 때 그렇게 먹는데 산속에서 그렇게 풀로 돌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형광등 켜고 뭐 냉장고 돌리고 세탁기 돌리는 데는 60짜리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다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다가 폐차를 시켜서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나오더라도 그 배터리는 재활용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폭발성이나 이렇게 안정성 이런 거 완전 완전 충전하고 완전히 방전되면은 위험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배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하여튼 ESS 사업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7월 20일은 주가가 9천까지 올라갔는 모양이네요. 근데 9천은 지금은 또 7천 얼마일 건가 하여튼 지금 또 낮았으니까 의미 없는 거고 은행 이자가 2, 3%라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은행 이자가 지금도 한 2, 3%, 2%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분기 실적에 1.5%죠. 그러니까 은행보다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좀 더 적을 거니까 영업이익이 또 있고 순이익도 있지만 순이익도 떨어졌네요. 이게 은행 이율보다 낮으면은 회사가 지속될 필요는 없죠. 괜히 그거 전기 돌려가면서 은행 이율만큼 번다라면 더 벌어야 되겠죠. 그 말을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이 2000년 여기 마이너스 2000년 1분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영업이익이 2900, 2600, 3300 올랐다가 2200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또 더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2분기는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2020년 2분기 매출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2분기 매출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그 카메라 모듈이 그게 계약이 안 됐다라는 소리를 저는 얼핏 본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은 이게 3년 평균 EPS입니다. 3년 평균 EPS, 3년 평균 값이 요걸 합치니까 17년, 18년, 19년 합치니까 874원. ROE 이거를 평균으로 하니까 15.68이 나온대요. 그래서 곱하니 13,790원.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는 7월 20일 기준이고, 이거 제가 PDF로 만들 땐 7일 20이었으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보다는 이 13,790원보다는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1분기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고 2019년 마지막 4분기에 영업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2020년 2분기 1, 2, 3 이 세 분기가 생겨 3분기 한 9개월 동안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는 2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매수하는 데는 큰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신용평가, 이거 이크레더블, 계속 이크레더블 많이 나온다 그랬죠. 한국 기업 데이터도 많이 했지만 이크레더블이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띄지는 거죠. 신용평가하고 비뿔뿔 이렇게 매년 이크레더블이 요거 배당금도 높고 순이익도 한 30% 가까이 나올 겁니다. 굉장해요. 영업이익도 한 30% 이상 될 거고 꼬박꼬박 해야 돼요. 매년 회사들이 이거 신용평가를 받아서 그래 다른 회사가 뭐 합병하든지 뭐 할 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아닌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담당하는 이크레더블이 좋다. 이게 이 산업의 특징으로서는 현대자동차와 ESS 체결했다. 요게 크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ESS 배터리 사업이 나중에 펫배터리가 나오면은 이 현대자동차와 협업했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초점 AF 기능, 손떨림 보정 OIS, 옵티컬 이거 뭐더라 이거 아까 전에 뭐 광학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오토포커스, 이건 오토포커스입니다. 요렇게가 메인. 그리고 성장성은 ESS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의 양적 질적 도약, 이게 수요가 증가된단 말이죠.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걸로 가지고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메가급, 거의 지금 뭐 한 6,400만 화소까지는 나오는데 거의 막 1억만 화소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더 큰 업체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술이 제일 좋은 거를 웬만하면 쓰려고 하겠죠. 6,400만 원 누구나 다른 업체 다 만들어냈다면 굳이 파워로직스가 안 쓸 거니까요. 하여튼 경쟁 상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ESS 저장장치, 현존하는 생체인식 방법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홍채인식 기술 관련 당사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홍채인식 카메라 모듈을 개발 중이네요. 이게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확대가 전망됩니다 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비율을 보면은 여기가 77%, 카메라가 77%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매출이 줄어들면은 파워로직스는 끝나는 거예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여기에서 근데 이게 순이익이 카메라 부분도 있고 TM 부분도 있고 PCM도 있는데 다 적자예요. 적자.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단위가 1,000원이니까 억, 10억, 100억, 120억이 적자예요. 마이너스 120억 적자예요. 일단 이번 분기는 그래요. 그래서 제품 변동, 제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CM 카메라가 한 개당 12,000원. 카메라 한 개 12,000원입니다. 23기에는 15,000원 했는데 22기에는 8,000원 했고 단가가 달라진 거죠. 이제 고객사에 또 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 주요 가격 변동 요인이 고객사가 단가를 인하하라고 했는 모양이네. 쥐어짜기, 하청업체 쥐어짜기. 그래 삼성, LG,
애플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쥐어짰는 모양이네. 그래서 단가가 하락되는 모양입니다. 원재료에서 매입 비율이 50%나 차지하는 게 홍채 역할, 색깔 형태 구분하는 센서가 매입 그거 부품 중에 제일 매출이 많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줌 기능이 있는 애쉬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가격, 원재료 가격은 22분기에는 2,200원인데 2,700원, 2,900원 한 10%씩 거의 20%, 10%씩 증가하고 있죠. 원재료가 여기는 뭐 거의 한 20%씩 증가하고 있네요. 애쉬 부분은 카메라 줌 기능이 있는 애쉬 부분은 거의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센서는 홍채 인식 센서는 10%가 증가. 이 회사가 카메라가 제일 메인인데 이 정도의 매출이 발생돼 가지고 원재료 값이 상승해 버리면 뭐 마진이 거의 1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만들어내는 게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베트남 자회사 카메라 모듈이 제일 매출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베트남 공장에서. 그리고 뭐 오창 본사에서는 요 정도밖에 안 만들어내고 있어. 근데 요번 분기에는 거의 안 만들어냈죠. 오창 본사에서 카메라 대수가 10,000개니까 10,000, 100,000, 100,000, 1,000,000, 2,800만 개를 만들어냈고 84만 개를 만들어냈어요. 국내에서는 84만 개, 1분기에 84만 개를 만들어냈고 23분기 전체는 2억 8천만 개를 만들어냈어요.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베트남 자회사에서는 요번 분기에 2억 8천만 개를 만들어냈고 작년 1년에는 14억 개, 1억 4천만 개 만들어냈습니다. 1억 4천만 개, 10,000, 10,000, 100,000, 1,000,000, 1억 4천만 개 맞아요. 이거 만 개로 했는데 헷갈리네요. 그래, 오천 본사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이거 공장 가동률이거든요. 베트남 자회사는 거의 80%까지 올라갔는데 오창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경기를 타는 휴대폰 사업이 하반기에, 보통 삼성 물건들이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지만 지금 공장 가동률이 이렇다 보니까 좀 매출에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CM 부분의 매출이 가장 큰데 1분기지만 23기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고 22기 실적과 비슷해 보임. 내수 물량이 없다. 아까 전에 보면 내수 물량이 없다. 이게 내세울 게 노트 20, 노트 20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있잖아요. 갤럭시 20에서 한 단계 낮은 거 A 시리즈인가? 그거 중저가형. 거기 뒤에도 트리플 카메라, 듀얼 카메라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분기 매출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2000년 2분기 매출 꼭 확인하셔야 돼요. 파워로직스하고 탑 엔지니어링 둘 다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탑 엔지니어링처럼 연구 개발비를 200억 정도 써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GST 유니셈은 거의 100억, 60억, 웬만하면 100억, 60억 이런데 여기는 와 스케일이 200억, 270억, 50억이니까 5, 4, 20 하면 또 200억 넘을 거예요. 탑 엔지니어링은 400억이죠. 400억 연구개발비. 그러면 기술도 많은 거죠.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데 주당 순이익이 전 분기에는 368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346원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되고, 그럼 전 분기이기 때문에 곱하기 또 이거 4를 해야 되잖아. 맞죠? 곱하기 4를 하면 4, 32, 6, 4, 24 14,400원 정도. 1,400원 조금 더 나오는데 여기서 멀티플을 곱하기 멀티플 10을 주면은 14,000원, 5를 줘도 7호 7,000원. 보통 이런 데는 10을 주니까 14,000원. 시세보다는 싼데 그래도 요번 2분기 영업 실적을 보고 계산해야 돼요. 이게 당분기에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순이익도 마이너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이게 119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공장을 지었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3,155억 매출에 이게 단위가 1,000원, 단위가 1,000원이니까 3,155억 맞아요. 그 매출에
영업 손실이 110억이에요. 110억. 전분기에는 5284억 매출에 174억이 영업이익인데 잘 벌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이거 그러니까 공장을 차려서 공장 짓고 뭐 물건을 못 팔고 영업을 못했든지 이래가 마이너스 될 수도, 아니면 재고를 떠나서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물건이 빠꾸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CM 부분에서만 부채가 140억이 증가합니다. 당분기 2750억, 전분기 2611억 빼버리면 부채가 140억이 됩니다. 국내 매출은 전분기보다 상승했는데 해외 매출은 다소 하락을 했어요. 해외 매출은 이게 해외 매출이잖아요. 해외 매출은 하락됐고 국내 매출은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런 말입니다. 해외 상품들은 떨어지고 국내 매출은 조금 올랐다. 주요 고객사가 전분기 매출 중 10% 이상 차지하는 고객 및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이상 주는 데는 뭐 삼성밖에 없겠죠. 전분기에는 2560억치를 샀는데 이번 분기에는 1540억치밖에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매출이 떨어진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자회사 중에 파워로직스 비나 코퍼레이션, 여기가 마이너스 150억이에요. 여기에 공장이 뭐 들어섰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에 여기서 아니면 재고가 발생했든지 쭉 여기 요 회사에서 딱 까먹었어요. 여기는 뭐 여기인데 여기도 21억인데 이건 21억이지만 이거는 21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억, 10억, 100억, 150억이 100억. 금융수익이 이게 금융수익이 130억이 130억. 금융수익이 이자란 말이잖아요. 이자 130억. 금융수익 이게 다 포함된 거, 요런 것들 기타부터 시작해가지고 130억이 금융수익.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네. 하여튼 금융수익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기타 포함해서 130억이 있다.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하면은 뭘까요? 순이익, 판매이익이 아닌 순이익. 판매이익도 빼야 되는데 그거 빼기 영업이익이겠다. 영업 매출 영업이익 요게 얼마입니까? 188 곱하기 179 뭐 90, 100이라고 칩시다. 100 조금 안 되네. 99억 에 요게 99억, 요게 영업 마진, 요건 영업 마진 맞을 거예요. 영업 마진에 이제 마진의 주식수를 나누면은 영업 마진의 주식수는 EPS고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영업 마진 나누기 주식수 하면 earning per share. 그럼 ROE는 return of equity. 요게 이게 순 자본이건 자본. 내 자본 나누기 영업 마진. 영업 마진 나누기 자본 하면은 ROE가 나옵니다. 다시 영업 마진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EPS 되는 거고, 영업 마진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내 자본을 나누면은 ROE가 됩니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또 뭐 하면 PBR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전 몰라요.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99억을 가지고 주식수가 아까 3,400만 주 했잖아요. 나누면은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곱하기 10을 하든 멀티플, 이런 수치들을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멀티플, EPS, ROE, PBR, EV, EBITDA 이런 것들을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멀티플을 주는 거는 각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죠. 전분기에는 여기에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바로 계산돼 버린 거잖아. 이익 나누기 주식수 EPS, 이익 나누기 주식수 EPS예요. 여기 EPS예요. earning per share. 이익 나누기 자본 하면은
ROE. ROE는 이익 나누기 자본, 순이익 나누기 자본.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EPS는 계속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EPS 151이 당 분기잖아요. 곱하기 4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604원 곱하기 멀티플을 10을 줄지 15를 줄지 5를 줄지는 계산한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미래에 이 회사가 좀 더 잘 벌 것 같다 그러면 한 15를 주고, 뭐 여기는 인터넷 사업이고 뭐 세계적으로 그냥 막 뻗어 나가겠다 그러면 뭐 20을 주고 30을 주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장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멀티플을 보통 10을 주는데, 10을 주기도 뭐 하고 그러면 5년 평균 뭐 ROE 뭐 이렇게 하든지 5년 평균 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이 그걸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 좋긴 좋겠죠. 일단 604원에 ROE가 아까 5년 평균 ROE가 12.45였잖아요. 퍼도 10인가 그러네. 퍼가 10이네요. 그럼 11을 곱하면은 7,500원 나오죠. 지금 하고 그냥 비슷하다. 퍼로 하면은 비슷하고, ROE를 10 주면은 조금 더, 지금 요거 계산을 하였을 때는 6,000원 나오니까 600원 곱하기 10을 했을 때 6,000원 나왔으니까 지금 7,500원에 비하면은 빼기 7,500원 하면은 1,500원이 남아서 1,500원만큼 상승분이 있으니 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이 회사는 2분기 2000년 2분기 2쿼터 실적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9년 4쿼터 마이너스 2000년 1쿼터 마이너스가 있어서 요거를 꼭 확인하시고 2000년 2쿼터도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 상품은 1분기 재고 자산 보이거든요. 1분기인데 상품이 51만 개예요. 단위가 1,000원이네요. 5억 1,000만원치예요. 5억원치가 재고예요. 상품. 여기가 매출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다른 건 제외시킬 겁니다. 상품이 그냥 상품, 그냥 물건 만들어 놓은 상품이 5억원치 있어요. 여기는 작년에는 12억원치 있었어요. 1년에 12억원치 있었어요. 근데 상품의 석 달 만에 5억원치가 있어요. 여긴 1년인데, 여기는 곱하기 4를 한다면, 여기 곱하기 4를 한다면 4, 5, 20 재고가 확 불어날 수 있는 거죠. 원재료도 그대로 쌓여 있고, 제공품은 뭐 그대로 있고, 이건 좀 적어졌고, 미착품도 좀 적었지만, 이게 상품이 만들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그걸 다 합쳐보니까 605억의 재고가 있다는 겁니다. 1분기에만 1쿼터에 605억의 재고 곱하기 4를 하면 2천억, 64, 24, 2,400억의 재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매출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물건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돌아와 보면은 이게 뒤죽박죽 됐는데, 이게 원래 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순서대로 못했네요. 막 좀 뒤죽박죽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퍼가 2019년 4, EPS가 1,600원. 근데 2000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서프라이즈가 됐네요. 마이너스 1,491억.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공장을 많이 늘렸다는 소리를 듣고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또 추후에 요거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 2분기 실적 꼭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뭐 유상증자를 했니, 뭐를 했니, 뭐 지분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산이 여기가 제일 많니, 여기가 자산이 제일 많네요. 1,000원이니까 2,333억 원, 2,332억 원짜리예요. 자산이 여기가 제일 크네요. 다른 건 259억 뭐 이렇게 718억 94억 이런데, 여기가 베트남인 것 같은데, 비나가 베트남? 네,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항상 말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최고 좋다. 뭐가 플러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연영업
요거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투자 왜? 공장을 투자해야 되니까. 영업은 돈 벌어오는 거고 일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재무 활동은 갚아야지. 재무는 마이너스, 투자는 마이너스, 영업은 플러스. 이게 최고 안정적이고,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완만한 기업들은 투자가 안 하고 재무도 안 하는 거죠. 돈 다 갚았으니까. 요거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기업이 어떤지, 현금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 볼 때 요걸 잘 보셔야 되고, 순이익률, 제조업은 이렇게 낮아요. 낮는데 은행 이율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은행 이율보다 낮으면 기업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 현금 유동성, 어떨 때는 현금이 없다가 어떨 때는 현금이 있다가 현금이 없다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CM이 여기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 재고가 많다. 자산 총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16년에 쭉 갑자기 또 불어났다가 또 쭉 줄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 유동 부채, 부채가 증가했냐 떨어졌냐 이것도 보셔야 되고, 포괄 손익 계산서 여기 봤을 때 매출 총 이익이 그래도 9,100억이에요. 100만, 1000만, 10억, 91억. 이게 2020년 3월 1분기 거거든요. 이건 1년치고 91억 맞나? 연간인데 연간이에요. 이건 1년치고 이거는 한 분기인데 91억이나 돼. 이거는 818억이구나. 91억. 근데 여기를 곱하기 4를 하면은 한참 못 미치죠. 이 금액에. 저 매출을, 작년 매출, 19년 매출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긴 또 영업이익이 또 마이너스 됐고, 영업이익 손실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2020년 2쿼터 매출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재무활동 어딨노?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흐름표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도 괜찮긴 괜찮은데, 투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투자는 계속 해야지.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 개발해야지. 정체되어 있는 데는 그거 자기 상속하든지 아니면 나이 많아가지고 배당금 많이 타서 이제 세금 떨어내려고 하면은 투자 안 하고 돈 막 안 갚고 막 이러다가 막 그런 거는 작업 칠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정상적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빌리고 돈을 굴리면서 돈을 만드는 그런 거죠. 돈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봤던 게 다시 여기서 뭘 봐야 된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 유보율은 내 자본에 비해서 이게 몇 프로, 1000%나 있나. 내 자본에 비해서는 1200%니까 부채율이 막 100% 되더라도 1200%가 현금으로 있으니까 괜찮다. 이 정도 70%는 괜찮다. 순이익은 왜 보냐? 은행 이율보다 낮으면은 회사를 돌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EPS,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했느냐 이런 것들,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느냐, 영업이익이 들쭉날쭉 하느냐. 들쭉날쭉 하면은 데이터 내기가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 땐 일하고 어떨 땐 일 안 하고, 친구가 가게 한다 그러면 어떨 땐 나가고 어떨 땐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꾸준히 나가고 꾸준히 손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좋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집니다. 파워로직스를 알아보게 된 것은 탑 엔지니어링의 그 부족한 점을 찾으려고 알아봤는데, 파워로직스에서 매출이 거의 카메라 모듈 쪽에 거의 다 올렸지만 부채 시기면서 재고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1분기에는 2020년 1분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CM 모듈이 파워로직스 매출의 72%를 차지하고, 이게 팔려야 돈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팔리고 있고, 연구개발비로는 200억 가까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세대 사업으로 신사업으로서는 ESS 에너지 저장 사업을 현대차와 10메가와트급의 파이어라이트도 구축해 놨다고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이게 원통형
배터리 자동화 시스템이 오창 공장에 100억 정도 들어가지고 연간 72메가와트 아워 구매의 원통형 배터리 모듈팩 자동화 라인을 완성했고, 원통형 자동화 라인 방식으로는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요걸 자동화로 만드는 거는 업계 최초. 요걸 쓰는 데는 테슬라가 이런 걸 자동화 원통형 배터리 방식을 테슬라가 많이 쓰긴 합니다. LG화학이나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은 각형, 최신 거 각형. 근데 그건 비싸고 하니까 테슬라는 좀 싼 거. 리스크로는 영업 매출은 많은데 재고 물량이 많고, 삼성폰이 대박 안 나면 여기는, 그리고 또 이 업체에서 나오는 카메라들이 다른 업체도 많다. 경쟁 업체가 많다. 경쟁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데 요번에 재고가 쌓인 것 같다 라는 거 봐야 되고, 요번 2020년 2쿼터 매출을 꼭 확인하시라. 그래야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7,500억은 시세보다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수들 때문에 저는 아직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